오차시는 돌봄 노동 이주와 관련돼서 이제 어떤 설명들이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혹실드라는 학자를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더 세컨드 시프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세컨드 시프트라는 말이 이 혹실드 교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게 되는 말이에요. 알리 러셀 혹실드라는 교수님은 UC 버클리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거기에서 이제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1989년에 더 세컨드 시프트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간호사분들 데이 시프트로 일하기도 하고 뭐 나잇 시프트로 일하기도 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즉 주간에 근무하기도 하고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이제 퍼스트 시프트를 하면 집에 돌아와서는 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왜 퍼스트 시프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또 세컨드 시프트까지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 이 더 세컨드 시프트 책의 주요 골자예요. 그 이유는 지연된 혁명 때문이라는 거죠. 즉 이게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도 그래요. 왜 남성들이 여자만큼 가사를 분담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국에서 이런 지연된 혁명 때문에 맞벌이 여자인 경우에 가서 일하고 다시 돌아와서 세컨드 시프트까지 하는 상황이 돼서 할 수 없이 이주 여성 노동자를 돌봄 노동으로 고용하게 된 거다라는 주장인 거죠. 또 한 설명은 파레나스라는 분도 있는데요. 이분도 UC 버클리대 출신이니까 아까 얘기한 혹실드의 제자로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필리핀 사람인데 그러니까 필리핀계 미국인인 거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좀 상당히 젊은 여자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와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필리핀 노동자, 가사 노동자를 이제 비교해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책으로 퍼블리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오기로는 세계화의 하인들이라는 책으로 번역돼 나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익국의 여성 고용주가 있고 로마나 LA에 가서 필리핀 가사 노동자가 있는데 이 필리핀 가사 노동자의 애들은 또 누가 돌보냐는 거지.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 필리핀 해외에 나간 필리핀 가사 노동자의 애들을 돌보는 가사 노동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러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삼층 구조에서 맨 밑바닥 하인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책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오늘 수업할 때 영화 두 편을 말씀드렸죠. 그 영화 두 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맺은 말을 좀 맺기로 해요. 영화 미싱의 그 사라진 여자 중국 동포 한매가 나오죠. 그래서 내국인 여성 그 엄지원 씨로 나오는 분은 맞벌이인데도 정말 이분이 세컨드 시프트 때문에 막 절절매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 그래서 이혼 가정을 겪게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중국 동포 여성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중국 동포 할머니 또는 중국 동포 이모 육아 도우미에 비해서는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 분이 가사 도우미를 한다. 왜? 이 공효진 씨는 즉 한매는 이 중국 동포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결혼 이민 여성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데 그 농촌의 시어머니라든지 이제 그 농촌의 그 분위기가 또는 남편이 굉장히 가부장제적이어서 딸을 잃어요. 그런데 그 딸이 이제 그
병원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 엄지원에 이제 그 아이가 아팠을 때 뭐 거기로 들어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얽히면서 사실 공효진이 그러니까 한매가 의도적으로 엄지원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제 이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도망을 쳐요. 그러면 우리 2012년에 나왔던 뉴스 기사가 생각나죠? 중국 이모가 아이를 데리고 뭐 중국으로 갔다라는 그런 기사하고 연결된 가사 노동자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중국 동포 이분이 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도망가지는 않고 아기는 이제 돌려주지만 이 중국 동포 가사 노동자가 겪고 있거나 또는 결혼 이민 여성으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고발하는 그런 영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 헤어질 결심을 보셨다면 거기에 여자 주인공 설애는 요일에 따라서 이제 노인들을 방문하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월화수목금 5일간 다 다른 할머니 집을 방문하고 하루 한 4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로 봐서 간병인이 아니구나, 요양보호사구나, 즉 요양보호사 재가시설에 고용된 요양보호사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 설애는 중국 동포고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여자로 나오죠. 그 외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세요. 그래서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아마 대한민국 국적도 쉽게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중국 동포도 요양보호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떤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질문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주의 여성화가 미치는 영향이 뭐냐? 즉 이주의 여성화가 이주 여성의 지위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거 질문을 드렸었죠. 그러면 우리가 한매의 경우를 보면 미싱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한매의 입장에서는 이주를 했다라는 사실이 이주 여성의 세력화를 야기하지 않았죠. 답은 노예요. 그러므로 한매에게서는 세력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설애는 워낙 꼿꼿한 분이에요. 그런데 와서 요양보호사 일을 해도 여전히 꼿꼿해요. 그래서 세력화에 뭐 영향을 비쳤다. 어느 정도 예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도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직업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가정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세력화가 되기 어렵다. 이고 설애 씨가 일하는 곳은 가정은 아니잖아요. 시설에 속해 있고 그 재가시설에서 파견하는 요양보호사인 거죠.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세력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유입국 여성에게는 어떠한가도 생각해 보기로 했었죠. 결국 혹실드의 설명처럼 이주 여성을 계속 고용함으로써 혁명이 좀 더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혹실드 교수님의 이제 결론이시고요. 그래서 유입국 여성한테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혹실드 교수님은 설명하십니다.